자,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내 주위 애들도 600에서 700은 벌어야지 500 벌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. 700에서 800 번다는 애들 집구석 가보면 전월세에 돈도 없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저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맞는 말이에요. 어느 정도는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 기준은 혼자 사는 분들의 기준으로 설명한 거 아닐 겁니다. 결혼하신 분들, 혼자 사는 분들이면 500이면 뭐 굉장히 여유 있죠.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사실 좀 결혼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나가요. 결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저축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.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것저것 내 것 다 내고 남는 돈으로 노후 대비까지 가능하신 분들이 없어요. 그리고 상당수가 대출이 있습니다. 대출, 주택담보대출.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고 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.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. 많이 받아서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가 세요. 아마 아파트 신축으로 가신 분들은 원금이자가 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원 나올걸요? 예, 200만원 정도. 그리고 아파트 사면 관리비 나오고.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들어간 돈이 많아요. 뭐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고, 뭐 자녀 키우는데 이제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같은 거,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. 한 번씩 가족들하고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니까 사실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500번이면 좀 넉넉하지 못한 건 맞아. 넉넉하지 못한 건. 뭐 저 말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지금 보면 뭐 혼자 사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도 좀 사치가 심한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. 이 말에 대해서는 결혼하신 분들도 딱히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지금 결혼하신 분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남는 게 없는 집안이 많습니다. 남는 게 없는 집안. 우리나라가 뭐 이제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거품이 다 껴있어요. 1인 가구만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 거품이 있어. 오히려 1인 가구보다 결혼하신 분들의 거품이 더 심해요. 뭐 결혼할 때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우리나라 뭐 결혼식 문화도 그렇고,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거품이 심합니다. 부모님 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. 오늘도 냉정하게 탈탈 털어주세요. 물결표. 예, 감사합니다. 뭐 결혼하신 분들이 중에 이제 뭐 다 사정이 있어가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지출을 많이 해요. 예. 아마 결혼하신 분 중에 아껴 쓰는 분도 있는데 좀 펑펑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이게 제가 보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껴 쓰고 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뭐 여자가 사치가 심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가 사치가 심한 사람도 있어. 그래서 돈 수수미를 조절하지 못하는 집안들이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생활비적인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좀 결혼하신 분들 입장이 좀 판양이 다르더라고요. 어떤 거냐면, 어떤 결혼하신 분들은 800을 버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하고, 어떤 사람들은 한 400을 좀 버는데 아껴 쓰니까 어떻게 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녀가 있는데. 무슨 차이일까 이게? 그러니까 결혼한 분들 집안마다 좀 이게 생활 방식의 씀씀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좀 차이가 많다는 거죠. 이게 물론 평균적으로 들어간 돈이라는 게 있겠지만 어떤 누구는 뭐 800 맞벌이 800 가까이 보는 적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축을 못한다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, 한 400만원 좀 버는데 외벌인데 자녀 키우고 하는데 그래도 좀 가능하다. 물론 400 버는데 이제 자녀 키우고 이렇게 좀 집안을 운영하려고 하냐면 정말 지독하게 아껴 써야 될 겁니다. 정말. 근데 저는
800 벌면서 뭐 모으는 게 없다 이런 집안이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 보면 결혼하신 분들도 돈을 막 그렇게 절약을 한다거나 뭐 미래를 보면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결혼하신 분들도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외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문화생활 많이 즐깁니다. 여행도 많이 가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.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미래 대비 해야죠. 미래 대비.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미래 대비 더 잘해야 되지 않나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셨잖아요. 결혼했을 거 나왔겠죠. 근데 우리 나이 때 부모님 중에 그 노후 대비 하신 분들 얼마 있을까? 노후 대비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지금 맞벌이를 뭐 600, 700 번다고 해서 이게 평생 600, 700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나이 먹어서 쭉 가능할 것 같아요? 가능하지 않습니다.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둬야 되고 그만둔 소득이 감소해요. 그리고 지금 일하는 데서 그만두고 다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만 못 봅니다. 물가는 올라가요.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. 자녀들은 취업이 안 돼.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이런 거 생각해야죠. 이런 것도 요즘에 보면 결혼하신 분들도 제대로 막 노후 대비나 어떤 미래 대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생각보다 대부분 그냥 현상 유지, 그냥 대충 갚는 선에서 끝납니다. 그러면 지금 노후 대비 못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집만 남고. 근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안 좋아. 왜냐? 지금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으면 연금이나 복지 같은 거 기대하기 힘들거든요. 지금 부모님 세대처럼. 지금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연금을 받습니다.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도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노후 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무리 자녀 키우고 자녀한테 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본인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잖아요. 평생 일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살아가는 변수가 많은데 사실 뭐 1인 가구도 문제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제가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. 지금 뭐 영끌족들 절대 다수가 결혼하신 분들 아닙니까? 이제 영끌족 버티지 못하는 집안도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영끌족들 만약에 이제 그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면 가정 유지하기 힘들잖아요. 그런 집안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지금 벌 때 씀씀이 좀 줄이셔야 돼요. 지금 벌 때 해외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 꼭 갈 필요 없잖아. 이게 나중에 가도 되잖아. 나중에 남들 간다고 롤 갈 게 아니라 그 해외 몇 번 간 돈 나중에 가면 아쉬워질 겁니다. 돈이 급하면 아쉬워져요. 지금 이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통장 잔고 텅텅 빈 사람도 많습니다. 대출비 감당 못하는 집안도 많습니다. 경기가 안 좋잖아요. 그럼 본인들부터 작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자꾸 돈이 안 모인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지출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소기업 다녀도 살만하고 애 낳아도 살만하고 일하면 작은 집이라도 살만한데 SNS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다. 비교 좀 하지마. 중소기업 다니면 살만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만하진 않습니다. 중소기업 다녀도 살만하려면 일단 회사를 오래 다녀야 돼. 제가 볼 때 중소기업 한 과장 정도 돼야 살만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소기업 다녀도 살만하려면 좀 남들 아는 거 하면 안 됩니다.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만하다는 건 지금 뭐 인프라나 뭐 최신 어떤 아이템을 누리고 산다 이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. 지금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포기하고 나중에 돈 걱정 안 하고 미래 걱정 안 하고 사는 거. 저는 그걸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중소기업 다닌다고 치면 미래에 살만하게 만들려면
중소기업에서 이제 다니면서 버는 돈, 그런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. 여러분 알다시피 중소기업은 월급이 작습니다. 저도 중소기업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. 근데 중소기업도 결혼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. 중소기업도 오래 다니면 뭐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수를 올려줍니다. 대신 내가 중소기업에서 뭔가 좀 오래 다니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씀씀이 줄이셔야 돼. 그러니까 좀 중소기업 다녀도 꾸준하게 다니고 사치 안 부리고 메탄지하고 살면 살만하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대기업 아니면 뭐 기업을 안 보고 구평 타입 아파트, 신축 아파트 아니면 집을 안 보고 이런 문화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. 아니 생각해봐. 어차피 대기업 다니는 사람 소수 아니야. 대기업 아니더라도 어떻게 다니면 되잖아요. 괜찮은 회사. 그리고 꼭 9평8사가 아니더라도 뭐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가면 되잖아. 맞잖아. 오히려 9평8사 가신 분들이 가장 지금 불행하지 않나요? 솔직히 말해서. 아니 지금 9평8사 가신 분들이 다 영끌족 아니야? 그분들이 지금 주담대 갖기 가장 힘들지 않나요? 그분들이 가장 위태롭지 않나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막 그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있잖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기준. 그런 기준에 틀에 박혀 살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환경에 맞게, 수준에 맞게 맞춰 살면 돼. 어차피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,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, 벌 수 있는 선, 책임질 수 있는 선만 지켜가면서 굳이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 안 하고 맞춰가며 살면 살 수 있습니다. 남자 여자든.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꾸 돈을 막 쓰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돈이 없고 살만하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고 살만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나이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빚 없고 살려면.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야 되고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직장 꾸준하게 다녀야 되고. 그러면 살만합니다. 그러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자꾸 평범한 기준을 생각하면서 본인을 깎아내리는 행동, 올려치기 하는 행동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